We begin this morning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going full steam ahead in Donald Trump's relentless retribution campaign, now potentially on the verge of bringing charges against a third person on Trump's enemies list. MSNBC reports that criminal charges against former Trump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could come as soon as next week. 일부 사건들은 단순히 당일의 의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들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다. 2026년 1월 5일 하원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내부 메모는 대통령실이 연방계약 및 법무부의 전략적 인사 임명과 관련된 행정결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드러냈다. 아직 부분적으로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정부 윤리사무소 기술진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공개 발표 전에 양당 지도부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즉각적인 반응은 의회 의원들과 감독기관 대표들 사이에 비공개 병행 회의 소집이었다. 그 주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료의 예비 내용이 삼권 분립기관 내부의 검증 절차를 가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 전문 언론은 연방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조치의 확대를 시사하는 기록들에 접근했다. 검찰총장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한 법령은 재정 거버넌스 연구와 연계된 대학 센터들과의 협약을 폐지했다. 공식적인 근거는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이었으나 첨부 문서들은 이 조치가 내각 구성원들이 입찰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후 준비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규제기관의 임명직에 대한 기술적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변경이 이루어져 2024년 대선 캠프와 직접 연관된 보좌관들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동기간 시민단체들은 고액 공공계약 관련 기업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해임에 대해 국가공공윤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소 2건의 해임은 보고관 수정안으로 자금 조달된 공사 집행에 반대하는 기술적 의견 표명 이후 발생했다. 해임 명령의 공식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행정부가 검찰 구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한 기술 관료들은 대통령 비서실과 연계된 부처들의 제도적 압박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협회들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연방공학 및 건축협의회는 연방공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프라 부서와의 협력협정 해지를 국회에 통보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 취소는 해당 기관이 정부가 발표한 상징적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를 비판하는 기술적 의견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이유로 들었으나 기술감사 메커니즘 대체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해 기관 간 기술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고 공공공사 상호 감시 능력을 저해했다. 기관 보안 기관들에서는 의회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일상적인 절차에 예고 없이 변경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매주 정보위원회에 전달되던 정보들이 새로 작성된 내부 규정으로 기밀로 재분류되었다. 적어도 한 차례는 상원 의원들이 연방기관과 주 정부 부처 간의 합동작전 관련 문서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공식적인 근거는 국가안보 위험을 들었지만 해당 조치를 분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기밀 조항의 과도하고 포괄적인 사용이 입법부의 국가 활동에 대한 정당한 감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의회의 통제 범위가 이러한 맥락에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겉보기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일련의 변경 사항들은 제도적 거버넌스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확인된 패턴은 단발성 조치의 발령에 국한되지 않고 통제기관의 의사결정 능력이 행정부에 집중된 의사결정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형식적 합법성은 유지되지만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다른 권력기관들이 조율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관 정치의 이면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초기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바로 이러한 비판적 시각, 맥락을 고려한 분석, 쉬운 지름길을 배제한 접근을 본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계속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시점부터 관심은 개별 사건에서 벗어나 행정부가 연속적으로 취한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대응하지 않았는지로 옮겨간다. 이러한 제도적 수렴의 첫 번째 가시적 층위는 내부 감독 기관들이 민감한 분야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점차 배제되어 온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책임사무소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 개편 이후 긴급 계약에 관한 구속력 있는 의견서 작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사전 검토의 범위를 축소시켰고, 이전에는 자금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었던 절차를 선택적 자문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부와 기술기관 간의 소통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하원감독통제위원회는 추가 예산을 통해 승인된 특별 지출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예산 이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그 합법성과 효율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는 전략적 결정이 전통적인 공개 청문회나 부문별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 이후 사법부에서도 기관의 위축 현상이 관찰된다. 연방 지방 법원들은 종종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이해 제기를 포함한 요청들조차도 범위가 좁은 가처분 결정만을 내리고 있다. 동시에 더 광범위한 결정들은 상당한 절차적 지연을 겪고 있어 결정적인 주제들에 대한 판례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독립관측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제기된 60건 이상의 직접적 위헌 소송이 아직 본안 심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연방 갈등이 포함된 사건들조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청 일부 부서들 역시 업무의 간접적 간섭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내부 기관의 재편성 이후 일부 수사 부서는 축소된 인원과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검찰총장실에 제출된 공문에서 연방검사들은 대통령 전략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공기금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직후 직무 권한이 변경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행정 재편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사건들의 시간적 일치로 인해 의도적인 무력화 조치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재편 환경 속에서 내부 감사기관의 역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간 각 부처 소속 감사관들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데이터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보고가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연방감사원이 연방정부의 임시 개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을 막은 사건이다. 제시된 근거는 생물안전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이었지만 담당 기술자들은 그러한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행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주 의회들은 분권화된 연방 프로그램과 연계된 부처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할 때 유사한 장애물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기본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분야의 예산 감시를 위태롭게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제 시스템이 정부 간 관계에서 균형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화된다. 이러한 제도적 교착 상태의 증가는 공식적인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기존 교정 수단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능적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행정적 사건에 집중, 지연된 사법적 결정, 비효율적인 입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시스템은 점진적 정상화 체제로 전환된다. 과거에는 통제기구의 즉각적 반응을 유발했을 행위들이 이제는 행정부의 재량 범위, 내 허용 가능한 변동으로 흡수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위험은 공공활동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침식되는 데 있다. 예외 규정이 제도적 반발 없이 반복될 때 비록 미래에 뒤집힌다 해도 권력 간 역학의 구조적 흔적을 남기는 선례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해석하는 데는 이념적 동조가 아니라 기능적 관찰이 필요하다. 전략적 직책 임명에 있어 기술적 기준이 정치적 충성 논리로 대체되고 내부 통제 구조가 약화되며 재정 투명성이 희석되는 현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 생태계의 변화 신호다. 비록 그 자체로는 헌법적 파기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는 구조적 적응의 패턴을 가리키며 그 역전은 조율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침식 과정에서는 이 두 요소가 항상 확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층위를 이해하는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각 기관 간의 연결성과 환경에 대한 반응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름길을 피하고 진행 중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다양한 분석적 조사에서 지적하듯이 현대 법적 논쟁의 상당 부분은 행정부의 조치들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모델 내에서 평가될 때 그 조치들의 정당성 사이의 구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적 형식적 요건의 단순한 준수가 제도적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전통적인 성향의 법학자들은 최종적인 사법적 결정이 없는 한 행정적 행위는 정치적 논란이나 윤리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조적 해석을 채택하는 분석가들은 감독 및 통제 기관을 약화시키려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정당화되더라도 누적적인 제도적 쇠퇴 과정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와 권력에 대한 내부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용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으로 이동한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기술직 인력을 대통령 측근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진 인물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당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해 온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법적 체계가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술적 기준에서 정치적 충성도로의 전환은 국가 구조 내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재편은 독립적인 평가 생산을 저해하고 내부 교정 및 경보 메커니즘의 작동을 제한한다. 현재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결정이나 입법부의 단발성 개입만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역전시킬 가능성에 대한 합의는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제도적 억제 수단이 행정 조치의 신속성과 분산화 앞에서 효과를 상실하면서 시스템이 모호한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기관적 공세가 여러 개별 행위로 분산되면서 조율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각 개별 이해 제기에 정치적 법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부와 상반되더라도 시정조치의 실질적 적용은 행정적 장애와 운영상의 저항에 부딪힌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치 체제는 법적 형태와 제도적 기능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기관들은 정해진 법적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되지만 권력 간의 균형과 상호 제한 장치로서의 본래 목적은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부 작동 논리를 변형시키는 전략들에 의해 점차 재구성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닌 규범의 실질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관행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절차적 성격의 침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상황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된 제도적 압박 시기와 연관짓는 비교 분석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사례의 특수성은 이 과정이 고위 공직자들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헌법적 전통 아래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헌법은 그 해석자들이 견고한 제도적 약속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이러한 전제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헌법 조문에 공식적 변경이 없더라도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능적 포획 과정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규범과 실천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가장 뚜렷한 효과 중 하나는 공공 논쟁이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수용된 합의에 기반했던 영역들로 이동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공무원의 안정성, 기술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같은 주제들이 다시 정치적 분쟁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가치들이 이미 공유된 제도적 자산으로 공고화되었다는 인식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주제들이 갈등의 중심에 재등장한 것은 현재의 분쟁이 당파적 논리를 넘어 국가의 역할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들 주변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가장 비판적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과정이 완전히 공고화되었거나 그 영향이 억제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피하고 있다. 가장 널리 인정되는 점은 제도적 대응 메커니즘이 적응 능력에 대한 격렬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각 권력이 행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 패턴이 반복될지 아니면 시스템의 기능적 재편으로 중단될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평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찰, 덜 눈에 띄는 제도적 역학에 대한 주의, 그리고 진행 중인 과정의 복잡성을 다루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정치적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될 상황을 우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